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8월 2일 월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회사를 출근을 안 해서 녹화 방송으로 대처를 하고, 일단 9시에는 간단하게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더럽게 안 늘어요. 네, 실력도 그렇게 완전히 출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늘겠죠, 아마도. 네, 솔직히.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좀 개미의 몸부림 이렇게 써놔가지고 안 늘은 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추세 분석, 기분 분석, 기술적 분석.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베껴 쓴 겁니다. 이거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대로 베껴 썼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또 스승님한테 또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왜 남의 거 베껴 쓰냐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쓸게요. 네. 고래기법에 뒤를 이을 사람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고래기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스승님. 먼저 이제 저걸 바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무료 카톡방이 있고 유료 카톡방이 있는데, 무료 카톡방은 현재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밀번호 걸어놓고서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다시 열게요. 그 다음에 유료 카톡방은 제가 이제 월 10만원, 많이도 아닙니다. 월 10만원 받고서 유료 카톡방을 나중에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나가셔라. 유료 카톡방이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셔라 했는데도 지금 유료 전환되면은 진짜로 나가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30-40명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가시고 버티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제발 좀 나가십시오. 나가실 분들은 빨리 나가셔라. 일단은 위리파들은 남으면은 그 위리에 대해서 제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할 것이고, 저를 믿고 들어오시는 신규 분들한테도 보답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유료화 전환되면은 나가야지 하시고 버티신 분들은 지금 빨리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심이 안 된다. 아셨죠? 그냥 어느 순간 은연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라.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은 진짜로 10만원 내고서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 비밀번호는 7788 칙칙폭폭 잘 달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7788입니다. 광고분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유료 카톡방 비밀번호 인농방이기 때문에 진짜로 신고를 해서 알바분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를 할 테니까 각오하시고 들어오시던가 마시던가 하시고. 일단은 지금 지수가 애매하죠. 먼저 이제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일단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밖에 안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경기 방어처안에서 사는 게 금융투자고, 외국인이 샀긴 샀는데 오늘 대부분이 외국인이 단타치로 들어온 외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UBS, JP모건 이런 단타쟁이들만 들어와서 내일 또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하시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고, 코스피는 금융투자에서만 본격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도 다른 데에서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았다. 기타 법인에서는 떨어지니까 일부 산 종목들이 있을 테고, 보시다시피 수급이 질이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다는 건 좋은데 이 외국인도 내일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급 봐서는. 선물은 그런데 또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먼저 빅스 지수 차트는 현재는 문제가 없죠. 네. 빅스 지수가 21선을 지지받고서 빵 급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21선도 이탈되고서 떨어지고 있고 지표가 다 하락 중이다. 그리고 S&P 500도 신고가로 또 잘 가고 있다. 나스닥도 또 가려고, 다우도 또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가기보다는 뭔가 또 계속 횡보등락 하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지 않을까? 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올라갈 적에 챙기고서 떨어질 적에 다시 사고, 그렇게 뭔가 이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 치고 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전고점 뚫고서 계속 가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은 이제 외국인이 40계약, 콜옵션은 마이너스 1계약. 외국인이 금요일에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오늘 반등을 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리고 경계를 해서 현금을 챙겨놨더니 오늘 지수가 반등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이 1조를 샀다. 그런데 또 투신에서도 3,557억을 사네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혼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혼조 상태. 간다라고 하지 말고. 또 고객 예탁금도 팍 줄었다가 또 엄청나게 또 늘었습니다. 참 손절했더니 올라가는 아주 그냥 지랄 같은 장이다. 그 말은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팍팍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 테마 장세다.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나 그러다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고, 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보이면은 그때 현금을 챙겨 놓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뭡니까? 코스피가 이 추세를 이탈하고서 오늘 또 스승님 방송을 보니까 아래 꼬리 수양선 굉장히 좋죠 하면서 또 어제는 70% 챙겨줘야 된다,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가는 게 아니야 하시더니 오늘 또 좋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또 저는 예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이거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추세도 맞고 3중 바닥 치고서 지금 3봉 치고서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한 거지 않냐. 지금 올라올 적에 현금 챙겨놓고 36개 주행량 치고 봐야 된다. 종목으로 봤을 적에는, 지수를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죠.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아랫꼬리 수양선 추세도 돌파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돌파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요거를 돌파를 하고 파라볼릭 골든 나고 내일 골든 반락할 적에 타서 요 선을 지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간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횡보등락 하다가 8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심리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지표가 하락 중이죠.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심리만 앞서 있다라는 거죠. 심리만 앞서 있어서
다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제 일봉 봐서는 오늘 반등을 해줄 적에 팔아야 된다. 오늘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고, 그런데 팔았더니 내일 또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님 풀려나기 전까지 횡보동락 하다가 풀려나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가겠구나.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9분 홍선에서 미끄러지고 13만원 상투권 안 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여기 돌파하고서 지지받을 적에 또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맞고서 떨어지면은 121선도 이탈되고 떨어지면은 쭉 하면은 저 2900 여기다 이렇게 해놨네. 2926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저거를 돌파를 하면은 분할 매수 하시고 현금을 더 주식을 사시고, 돌파를 못하면은 현금을 더 늘려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 봐서도 이제 이 추세를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눌러줬기 때문에 살짝 튀어주는 것이죠. 눌러주고 틀려다가 못 튀고서 쭉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추세를 깼다 가죠. 추세 매매가 그래서 지랄인데, 추세를 깼다 가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깼다 가냐면은 이렇게 20주선 뭐 20월선 기술적 지지가 있을 적에, 그럴 적에 지지받고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공이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기도 합니다. 공 떴죠. 이렇게 공 떠고서 이런 식으로 또 가기도 한다. 파라볼리 3개째 대득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으나 반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른다 라고 보시고서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빡 하고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일 적에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30에서 70%, 문모고 도구는 10에서 30% 남겨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 테마 지금은 팍팍팍팍 떨어지는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테마 장세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떨어지면은, 지수가 떨어지면은 종목 테마 장세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수가 아닌 이상 30에서 70%는 챙겨 놓고서 하시고, 20주선도 이탈되면은 뭡니까 이제 20주선 이탈했더니 깼다가 가네. 20주선 이탈했더니 깼다 갈 수가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2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분위기다 싶으면은 현금을 더 챙겨 놓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가 이상 5주선 근접시 매도가 정석이다. 파라볼릭이 데드 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하는 것이다. 코스닥은 지표도 지금 하락이다. 안 맞다. 그래서 내일 또 쭉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꼬리 소양성 강세 패턴이 나긴 했습니다. 강세 패턴, 뭐 아래꼬리 소양선 났다고 다 가면은 다 돈 벌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챙겨 놓고, 뭐 내일 갈 때 가더라도 현금을 챙겨 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5주선 이탈. 그리고 또 환율로 보시면은 또 환율이 또 5일선을 회복을 했죠. 이제 종가가 1150원,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환율이. 그런데 이제 파라볼릭이 저항이죠. 그래서 파라볼릭을 맞고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을 맞고서 줄줄줄 흐를 수도 있고, 그냥 냅다 돌파하고서 가면은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면은 딱 보이죠. 이게 원바닥과 쌍바닥의 중간,
여기가 이제 박스권, 눈에 띄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최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분위기는 한 중간까지 1180원 정도까지는 가면은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갔다가 이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많이 간다. 그냥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다고 했죠. 막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721선을 돌파하고서 그냥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거나 나중에 이탈하고서 가고 그런 식으로 가지. 저는 차트가 이제 완벽한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은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존버하면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시고, 손절을 굳이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금은 일부는 챙겨 놓고서 그냥 존버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또 아래 윗꼬리 소양선 78,300원을 참 잘 지켜주네요. 요 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갈지, 요거를 지켜주면서 다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78,3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악 물고 버티셔야죠. 이제 근데 주봉 기준으로는 이미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탈돼 가지고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가려고 지금 지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보면 또 삼성전자가 다시 갈 거는 같아. 갈 거는 같은데 뭐 파파파파파 말리 날라가기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 횡보등락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님 사면과 함께 빵 가고서 파라볼리 골든 나고 다다음 주도 이렇게 갔다가 골든 발락을 하고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인버스 레버러지도 코스닥 코스피 레버러지도 일단은 이번 주 이렇게 아래 꼬리 십자 양선 나오면 다음 주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파라볼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뭔가 애매하죠. 지금 이후 추세를 잠깐만요. 정확히 그리면 이건데, 요 추세를 이탈했다가 그 추세를 돌파는 못했고 그냥 이탈했다가 그냥 반등한 거죠. 근데 심리만 살았어. 심리. 얘가 내일부터 외국인이 많이 사긴 했는데 내일 개파락이나 쭉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시는 분 모르죠. 올라간다 안한다 정확한 근거를 대고서 아실 분, 맞히실 분. 그럼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히 예상해서 맞춘다고 해서 물론 존경할 만한 분이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 선을 딱 돌파를 다시 하고 파라볼릭 골든 나고 이렇게 잘 지켜만 주면은 또 그냥
올라갔다가 또 그냥 떨어지면 또 열받겠지만은 그 위에서 횡보 등락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종목 테마 장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파라볼릭 골든 나면은 눌러줄 적에 다시 사시고 싶으신 종목 사시면 되겠고 근데 또 이거 보면은 또 인버스를 보면은 파라볼릭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2주나 2, 3주가 중요하다.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서 골든 발락 후 다음 주 인버스가 급등을 하느냐, 파라볼릭 깨고 다시 내려가면서 또 쭉쭉쭉쭉 떨어지느냐. 근데 이거 봐서는 이제 60주선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요 안에서 그냥 횡보 등락하면서 종목 테마 장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가거나 떨어지거나, 원래 기본 그림은 이 그림이거든요. 기본 그림은 뭐 파라볼릭이 골든 나든 데드 나든 크게 안 떨어지면서 횡보 등락하다가 쭉 이런 그림. 아마도 모르겠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그때 가봐서 결정 나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인버스도 지금 팍 떨어진다 팍 올라간다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200) 인버스는 아예 그냥 주봉 봐서는 아예 모르고, 지금도 막 혼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조 상태다. 코스닥은 밴드 하단에서 그냥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한번 올라와 준 거고, (5주선을) 이탈됐는데 밑에 또 기술적 지지 20주선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해준 거고, 코스닥도 지금 애매합니다. 이게 떨어진다, 확실히 떨어진다, 올라간다, 뭔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인버스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파라볼릭 3개째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위기죠. 주봉을 보시면은, 근데 또 주봉은 또 5주선 회복 안착하는 겁니다. 지금 안착하는 거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안착을 할지 안착에 실패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현금을 적당히 챙겨놓고 그냥 종목 테마 장사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1주차) 주식시장 현금을 적당히 챙겨놓고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고, 현금을 많이 챙겨놨는데 주식이 올라가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고 싶으신 종목을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못 가는 종목 정리하고 새롭게 좋은 종목으로 사시면, 평소에 사고 싶으신 종목, 그런 종목으로 매수권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종목은 KPM 테크고, 일단은 정석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단은 저 밑에서부터 그은 추세가 뭡니까? 첫 번째 추세, 두 번째 추세, 이게 세 번째 추세죠. 근데 그 추세를 살짝 깼다가 지금 다시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세를 깨면은 진짜 세 번째 추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241선 이탈된다, 즉각 손절, 그리고 올라오면은 재매수를 하시던, 그냥 가더라도 안 하시던 그건 본인 선택을 하시고, 원래는 재매수하는 게 맞다. 지표는 하락 중이다. 추세 하단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하시는 날이다.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또 보이는 추세는 이거고 원래 추세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이탈되면은 최대 2640원, 저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640원 갈지, 이전 저점 갈지, 저 720주선 721선이나 720주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런 식으로, 내일이나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탈된다, 즉각 손절 위견 드립니다. 3150원에 추천드리기 때문에 3150원에 사신 분들은 뭐 내일 손절하면은 2, 3%, 저거를 깨고 내려가면은 한 8, 9% 손절을 하는 겁니다. 8, 9% 손절하실 분들은, 안 하실 분들은 내일 시가에 손절을 하셔라. 오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나? 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손절했더니 또 주식이 그렇죠. 네. 손절했더니 날라가고, 일단은 제가 17% 급등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지껏 급등하는 꿈을 꾸면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꿈이죠, 개꿈. 하나도 안 맞았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했지만은 못 먹어도 고는 못 먹는다. 근데 요즘에는 못 먹어도 고도 먹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전 꿈은 개꿈이었으나 요즘 꿈은 더 개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서 빵 거래가 들면서 올라갔는데, 여기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다가 돌파 지지받았죠. 여기서 지지하면은 요거를 못 먹어도 고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파락하거나 쭉 하락하는데, 가만히 개파락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뭐 재료도 있기 때문에 버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쭉, 근데 개파락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쭉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실 분들, 이런 분들은 손절을 내일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봉은 뭐 해볼 만해요. 연봉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위라서 이렇게 쭉 한번 운 좋으면 쭉 뻗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저는 해보는 종목이다. 뭐 인생 몰빵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적당한 비중으로 한번 해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고서 도전하실 분들만 하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인생 몰빵 종목이죠. 이제 인생 몰빵. 제가 이제 관심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제2의 박셀바이오가 될 것인가 라고 영상을 남기면서, 제2의 박셀바이오는 뭡니까? 이제 박셀바이오도 지금 다 떨어졌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매수신호 나면은 뭐 하시던가, 뭐 매수신호 났다가도 팍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지금 매수권이기 때문에
선매수 했다가 가면은 추가 매수 하실 분들 하는 거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깨고 저기 운 나쁘면은 저기 한 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이제 저 밑에서 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 갔죠. 30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 바닥이 11만원짜리이기 때문에 30배 가면은 뭡니까? 한 40만원? 40만원 넘어가겠죠. 45만원 가겠죠. 그렇게까지 제가 30배, 20, 30배 보고서 상승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심있게 보고 추천드린 종목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다. 오늘 또 그런 말이 나왔죠. 지금 사도 되나요? 네, 그런 말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네. 저 15만원, 16만원대 사라고 할 때 안 사고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적에 사라 지금 사도 되나요? 네,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저는 사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떨어지면 땡큐할 금액만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최소 5배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이 뭐 그냥 가나요? 네. 근데 이게 신풍제약도 뭐 30배 40배 갈 적에 그냥 간 게 아니죠. 이제 모든 종목은 그냥 막 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도 막 흔들어 대면서 갔고, 여기서도 가다가 여기서는 확연히 차이나죠. 여기 흔드는 게. 그리고 원봉, 외봉, 쌍봉, 쓰리봉이 보이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갔고,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저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시국이에요. 이 시국. 내일은 이 시국. 내일 시가 이상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네. 추가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조정 받아가면서 이만큼 오르더니, 네. 저기 8,000원이 38에 24 3배 정도 오르더니,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더니 조정받고, 3배 정도 오르더니 조정을 심하게 많이 받고, 그리고서 또 이제 빵 세워놓더니 또 행보등락 하고서 엄청나게 갔다. 그리고서 이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갔다. 근데 원래가 아니, 이렇게 약세 신호 나오면 파는 게 정석이다. 파는 게 정석인데, 근데 또 내려와서 또 가는 폼 나오면 또 사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근데 박셀바이오는 그냥 달렸어요. 네. 그냥 냅다 가는 김에 거진 뭐 이거는 뭐 흔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조정받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조정받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이 계속 한 달, 2달, 3달, 4달 연속 쭉 달렸다. 저는 신풍기처럼 조정받아서 가는, 조정을 심하게 받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박셀바이오처럼 갈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냐면은 지금이 노바백스 이재용 부회장님 풀려나고 노바백스 승인 나고 코로나가 전 세계에 빨리 퍼지고 그래야 되는 시국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박셀바이오처럼 지금 막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파라볼릭이 골든 났는데 월봉에서 파라볼릭과 공과의 일격이 크죠. 그래서 또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쭉 윗구르 달리고 내려오고서 이렇게 끝나고서 다음 달에 조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약세 신호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추세를 긋고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선이 지지선이겠죠. 이 선 18만원 앞뒤로 오면 요거를 지지받으면은 무조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은 단기적으로 원바닥과 쌍바닥의 그 중간 지점, 또 갭도 뜹니다. 갭도 시간의 3.3% 20만 3,500원이기 때문에 저 상단은 내일 가면은 20만 4천원 정도가 저 상단이다. 그래서 먹고 땡 장땡 뭐 5배 가든 20배 가든 하실 분들은 2만 4천원에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 이제 또 주식 주린이, 또 저의 팬이었던 주린이 분께서 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막 올라가요. 이제 수익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가는 건데 파는 게 아니죠 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제 길을 헤매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여기가 매도권이라고 했는데 얘도 이날도 RA 고리 십자 소음선은 일정 기간 오른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오면 몰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주식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파는 거죠. 그냥 갈까봐. 저도 이 말을 저번 주에 했고, 네. 그냥 갈까봐 조정 받거나 말거나 안 팔죠. 그랬더니 그냥 갔습니다. 이때에도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조정받거나 그냥 가거나 10%는 사 놓고 보는 거죠, 원래가. 그래서 그 주른이 분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됐듯이 못 먹어도 고 일부만 팔고서 나머지는 보유하신다 했는데, 요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요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지금 수급 자체가 JP 모간 서울 UBS에서 대량 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일 단타로 쭉 팔고 또 보호해소 물량도 뭐 6천억인가가 또 나오고 하면은 막 개파락 막 엄청나게 또 주르륵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될지 주식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아이고 하실 분들은 내일 전량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날아갈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떨어질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를 그냥 떨어지진 않고 돌파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돌파하고 그러다가 최소한 20월선 20주선이 쭉 21선이 쭉 올라가야 되죠. 그 동안 조정을 이재용 부회장님 풀려나기 전까지 행보등락하다가 재료가 나오면은 그때에서는 요것도 돌파를 하고서 계속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가느냐, 조정을 서서 조정받다 가느냐,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원바닥 쌍바닥 치고서 21선 타고 가느냐, 이 셋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요 확률이 제일 크다. 운 좋으면은 서서 조정받다 간다. 그리고 진짜 운 좋으면은 그냥 간다. 진짜 운 좋으면 그냥 간다고 했죠. 본인이 잘 분봉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일부라도 팔고 보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유 비중이 많으시면은 저기서 20에서 30% 팔고, 지금 있는 비중에 20에서 30%를 팔고 떨어지면은 재매수 하시고, 그리고 비중이 작으시면은 10에서 20% 팔고서 떨어지면 재매수 의견 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저는 5배, 10배, 20배 보고 추천한 건데, 이런 거 조정받는 거 생각하다가는 놓칠 수 있다. 뭐 여기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연기금이 사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하더니 결국에는 간 거죠. 가고
또 바로 가버리고 그 믿음,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간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대량 매도만 없다면은 21선 지지받고서 또 간다는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지수가 떨어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팔겠죠. 팔면은 오히려 땡큐 하고서 나중에 추가 매수하신다. 저는 비중을 너무 많이 못 실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이때 이제 몰빵을 했다가 수익 나도 안 팔다가, 이때 다 팔았다가 다시 사고 비중을 더 늘리고 했는데, 몰빵했던 시국과는 많은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인생 참 쉽게 안 된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사도 되는데 내일은 떨어지면 땡큐 할 금액만 사셔라. 아마도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월봉이 파라볼릭 났다고 파라볼릭 골든발락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갈 걸로 생각을 하셔라. 바닥 대비 최소 한 1배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5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 상단 돼야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박스권 상단은 그냥 저항을 끄적끄적 받다가 운 좋으면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 진짜 팔고 싶으면은 일부 팔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나 파십시오. 그때나. 뭐 떨어지면은 뭐 욕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거나 절반 정도는 팔고 보신다. 그렇게 본인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렇게 여기서 관심 가지고 보다가 이렇게 수익률을 잘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머리가 똑똑하시고 분석을 잘 하시는 공명정주님 방송을 관심 있게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방송도 보시고 공명님 방송도 보시는데 무턱대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차트가 좋은 종목을 사셔라. 제가 공명님도 좋다고 하는데 저도 좋다고 할 때 그때 사시면 확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공명님이 예전에 엄청 좋다라고 추천드린 종목이죠. 언급드린 종목.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고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 3중 바닥을 만들어는 놨습니다. 근데 얘가 딱 분위기는 파라볼릭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골든발락 뭐 이런 식으로 매수 기회를 주면은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비무장지대 같아요. 이렇게 요 안에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비무장지대 들어왔다가 올려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간신권에 들어왔다. 근데 이 주봉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저 바닥에서 보면 추세가 이탈됐어요. 지금. 근데 항상 추세는 깼다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는 여기 비무장지대 안에서 매수 신호 날 적에 5일선 회복할 적에 그때부터 선매수해서 한번 상승을 노려보신다.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그리고 고가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저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매물을 투하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가면은 쭉쭉쭉쭉 가겠죠. 근데 유보일이 마이너스 14%인데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하실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51%, 17%. 네.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프리스테지도 그렇고 이렇게 최대 주주 물량이 많으면은 무거워서 못 간다. 왜냐면은 올라가면은 최대 주주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쭉쭉쭉쭉 날아간다 라는 게 최대 주주 물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최대 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면은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전체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 1, 4분기에는 적자를 냈으나 얘랑 또 틀리네. 다르네. 이 지금 기업 정보 요거로 FN 가이드로 보시면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요걸로 기업 정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WIS EFN 요걸로 보면 또 나오네요. 이게 또 처음 알았네요. 줄인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도 이렇게 6월까지도 적자로 나옵니다. 근데 하반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올해 2, 4분기까지는 적자가 확실한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06까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얘도 그냥 올해 같아. 그냥 올해는 적자일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또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회사다. 예상치가. 그래서 밑에서 삼중바닥 일적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5개월선을 이탈했죠. 이렇게 십자전환 나고서 다음 달에 가거나 이게 정석이긴 한데 근데 얘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원래 기법은 1, 3, 5, 7, 9, 11이 홀수가 정석인데 이게 그런 걸 이제 알아서 그런지 짝수에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여기서 이 안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갈 적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관심 정보로 넣으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은 개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들어올 적에 관심 있게 보셔라. 발만 담궜다가 뭐 한 주만 사시던가 하셨다가 지금은 개인만 오지게 사가지고 개인만 다 몰려있다. 그러다가 이제 세력이 들어오면은 개인은 다 조금 올라가면 다 손절치고 나가는 게 개인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이렇게 주봉에서 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지표도 일봉도 매수요, 주봉도 매수요, 월봉도 지금 5개월선 타고 가고 지난달에 십자전환시로 나고서 십자양선 나고서 가고 있어요. 지표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쓰리바닥 각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냥 이대로 손절 잡고서 몰빵을 하시거나 몰빵이라는 것은 비중 20-30%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깨다가 20월선이나 또 파라볼릭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잡고 하시던가 손절을 잡고서 비중을 늘리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분할 매수 하시라.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몇 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봉 봐서는 이게 올해 쭉 날아갈 연봉은 절대 아니고, 올해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또 밀리면서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이대로. 네. 그리고서 내년에도 시가야 좀 내려왔다가 내년에는 양선 나고, 이렇게 양선 나고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속 계좌가 빨갛게 되고서 계속 빨갛게 될 것이다. 원래는 여기서 좀 횡보 등락을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이제. 그런데 얘는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하는 애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양선, 내후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쭉 66,000원까지 갈 종목이다. 그 땅 사거나, 네. 땅 진짜 좋은 거 말고는 그냥 은행 이자 적금 들기보다는 이 한국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보율도 많고 부채도 적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배당 타먹으면서 이제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배당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배당은 이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주는 게 배당이고, 돈을 못 벌면은 안 줘도 됩니다. 이제 그게 배당이다. 네. 그런데 (2021년) 예상은 어마어마한 적자네. 이게 분기 1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냥 음선 나는 연도다. 내년에 양선 나고서 내후년부터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까 차트를 방금 그려놨는데 또 실적에 또 그런 차트예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대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적자죠. 올해 적자. 그래서 올해 이 바닥에서 배당을 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해봤자 이제 3, 4분기, 4, 4분기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냥 올해는 배당은 접어두고 내년부터 이제 적자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배당 좀 줄려나 생각을 하시고서, 내년에는 배당을 조금 줄려나, 조금 버니까 내후년에는 배당을 많이 줄려나, 왜냐면은 더 많이 버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저 밑에서 모아가시면은 은행 이자보다 100배 낫다 라고 보시고서 안전하게, 나는 망하지 않는데 안전하게 수익률을 50%, 100% 이상 내는 거를 바라실 분들은 여기서 사신다. 그런데 뭐 사가지고 5배, 10배 먹으실 분들은 사면 안 되겠죠. 본인이 5배, 10배 먹을 실력이 되시면은, 먹을 운이 되시면은 한국전력 사지 마시고 다른 걸 사시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중, 10%든 20%든 적당한 비중으로 사가지고 묻어두셔야 되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넷마블은 이제 매물대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넷마블은 고점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지수만 급나갔으면은 이제 갈 거야. 이렇게 근데 얘도 가거나 말거나 그냥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면은 5개월선 이탈되면은 20월선이나 운 나쁘면은 저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5개월선 손절 잡고 하시던지, 추세 이탈될 뭐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던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오늘 연기금이 13억을 팔았네요. 근데 기존에 들어온 게 더 많고,
뭐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가 8월 8일인가 그때 상장을 하는데 일단은 버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삼각수렴 형태 전에서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서 빵 한번 급등을 하면서 더 박스권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추세. 그러면 이제 저 상단이 목표가죠. 이번 주 접어주고서 다음 주 원래는 이건데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적당히 요 정도에서 파시기를 바라고, 원래는 저기가 목표가입니다. 저기가. 왜냐면은 주봉 최대의 거래 타진 종가가 저기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도 뭐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주봉이 모양이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월봉도 예쁘고 뭐 그냥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연봉 봐서는 내년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적당히 사고, 가거나 말거나 적당히 사고, 떨어지면은 그냥 막 왕창 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쭉 뻗어주기 보다는 뭐 뻗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차바이오텍도 가는 겁니다. 얘도 지금 이미 갔는데 이때부터 제가 가는 겁니다. 갈지 약간 좀 애매한데 했다가 가는 거예요 하고서 갔죠. 더 가는 겁니다. 얘는 지금 더 가는 건데 어디서 잡을지는 저는 맥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눈에 좀 뭔가 보이면은 그때 다시 사셔야 된다. 그때 도전을 하셔야 된다. 왜 가는 거냐면은 파라볼릭 찍고서 이제 5년선 회복을 했고 이번 연도에 쭉 뻗어주는 연봉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바이오텍도 관심을 가지시고서 뭐 파라볼릭 깨기 전까지 하시던가, 이 추세는 당연히 깼다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파라볼릭이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횡보 등락 하다가 121선에서 지지받고 갈 적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그냥 가면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물량은 들고 계셔야 된다. 기본 물량이 뭐 10%가 뭐 1000만원인데 나중에 손절 치면은 마이너스 500만원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물량은 5%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화제약도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리고 파라볼릭도 계속 살아있을 적에는 항상 연속적 상승을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김정은이 연락소 복구한 것은 물리적으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의미를 두지 말라, 막 그래가지고 또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데 대북주들이. 그런데 이제 또 노바백스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건설을 하고, 이런저런 걸 봤을 적에는 한미 훈련마저 이번에 엄청나게 약소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여정이 또 한미 훈련 니네 해봐, 하기만 하면은 국물도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트럼프는 뭐 김정은한테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할게, 그냥 그런 식으로 전화를 뭐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거나 무시를 하고서 그냥 하거나.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약소하게 진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진짜로 안 하거나 약소하게 하면은 또 북한에서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똥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그렇게 강하게만 안 한다, 한국련을, 그러면은 행보동락하다가 북한에서 좋은 소리 훨씬 나면서 그냥 갈 것 같아. 제 예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북주들 조정받을 적에 그냥 일단 사놓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부하제약은 어디서? 한 4,630원, 저 박스권이 거기니까 그 정도 오면은 일단은 사놓고 보신다. 저 4,2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4,200원 떨어지면 아이고 하실 분들은 이제 사지를 마시고, 초록번 미디어도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근데 저는 이게 항상 이럴 적에 고민이 돼. 720주선이 내려왔어, 이렇게. 이게 이제 완벽한 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그냥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또 못 가고서 나중에 얘들이 정별되고 골든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빵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완벽한 정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막 이변성으로 가는 게 있긴 하죠. 또 뭐다? 이변성으로. 근데 월봉 보면은 가는 거 없거든요. 지금 월봉 보면은 지표도 굉장히 예쁘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의 절반을 돌파하고 이탈해서 못 가나 싶었는데 속이고서 간다. 돌파하고서 그냥 간다. 돌파하고 그냥 갈 적에는 많이는 못 가요. 많이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운 나쁘면 여기까지 간답니다. 운 나쁘면 여기까지 가고, 운 좋으면은 저 상단 근처까지 간다.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더라도, 저는 최대 목표가가 그냥 여기다. 분위기가 완벽한 정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걸 생각하시고 가더라도, 가긴 갈 것 같다라고 했지 간다라는 건 아니죠. 가긴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21선 손절 잡고 하시거나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길 바라고. 한송네오텍은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사신 분들은 내일 그냥 먹고 파셔라. 휴네시오는 또 보안주는 잘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서 못 갔는데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선도 살아있고 파라볼릭도 5개고 심리가 살았기 때문에 내일 시가야 좀 내려오다가 급등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하시고, 원칙대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지금 매물대이네요. 매물대 매도권. 그런데 이제 아래꼬리 소양선, 중양선 형태 강세 패턴이 났기 때문에 내일 급등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급등하게 되면은 뭐 저기죠. 저기 저 상단 9,000원 정도가 단기 매도권이고, 최대 목표가는 저기다. 예를 들어서 그저 내일 바 갔다가 조정을 받고 또 나중에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목표가다. 그냥 가면은 그냥 안 갈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선택을 하시고,
화승 RNA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런데 아직 삼각 수렴 되려면 멀은 것 같죠. 네. 지표도 안 맞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 그냥 가면은 아쉬운 분들만 일부는 사 놓으시길 바라고, 그냥 갈 것도 같죠. 네. 부담이 없는 만큼만 사 놓으십니다. 네. 이루다도 지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선 내려오면은 잘 보셔라. 지금 그러니까 5주선 근접할 적에 10% 선매수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월봉상에서 몸땡이 절반 14,800원 정도 5개월선 근접할 적에 그때 이제 5%든 10%든 선매수 해 놓고 보신다. 영신산업도 올라갈 적에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려오면 사시고. 그런데 그냥 가는 분위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면 아쉬운 물량만 사시고, 보유자분들은 저 생각에는 저기 매물대 한 4만원, 4만200원, 300원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돌파를 하는지를 잘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셔라. 모비릭스도 지금 파라볼릭 저항받고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내일 냅다 갈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갈지 모르겠어요. 모를 적에는 뭡니까? 안 하시거나 부담 없는 물량만 들고 가셔라. 매수하셔라. 오늘 눌러졌네. 눌러졌기 때문에 또 5주선 20주선이 또 골든 크로스 나고, 내일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내일 그냥 떨어지면 땡큐 할 금액만 시가 이하 사보신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바닥, 쌍바닥, 뭐 3바닥 치러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카카오뱅크도 카카오게임즈도 이러다가 갔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은 수익을 줄 때 잘 파시던가, 각오는 있는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빵 세워주면 매도를 하시던가. 일단 파동상으로는 13,000원 상투권, 13,000원이나 15,000원, 6,000원까지 가는 거죠. 이제 연봉이 파라볼릭 골든 나야 파는 거죠. 골든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을 손절 잡고 하시던가, 본인이 목표가는 저 상단입니다. 일단 저 상단 한 13,500원 정도가 저는 목표가예요. 13,500원. 그래서 하시던가. 지금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떨어져가지고 힘들하고, 아이고, 왜냐면은 곧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 선택을 잘 하시고. 인스코비도 지금 721선 돌파하고서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가고 있는데, 뭐라고 했죠 이게? 721선과 241선, 120, 61선과의 거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운 나쁘면은 한번 떨어졌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이 잘 대응을 하시면서, 뭐 분위기는 5주선 타고 가는 분위기예요. 주봉은 월봉도 그냥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냥 못 먹어두고 하시던가, 나중에 떨어지면 추가만 더 하시던가. UV율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때리려나요? 유상증자? 맞을 수도 있겠죠. 유상증자 맞으면은 그냥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차트가 본인 선택을 잘 하시는 종목이고, 저는 막 추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720주선이 나쁘진 않죠. 720주선 720주선이 수평으로 누워있다. 720주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종목 발굴 차트를 보면은 그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이처셀보다 더 안 좋은 차트입니다. 이제 고래 차트를 보면은 너무 좋은 차트예요. 이제 뭐 해볼만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해볼만한 차트예요. 근데 재료도 뭐 해볼만한 차트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시거나,
본인 판단에 잘 하시길 바라고. KC도 3 바닥이긴 한데 이게 저렇게 그냥 갈지 이렇게 60주선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60주선 깼다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위기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분위기는 요거다. 요거 끄적끄적 하다가 떨어지고 끄적끄적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요 당시 올라오고서 내려왔다가 쭉. 근데 원래 상승이 이만큼이면은 이거의 2배 이상 최소 2배가 뭡니까? 한 5배 정도 이상의 횡보등락 기간을 거쳐야 쭈르르르륵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시 내려오면은 전저점 내려오면은 일부 사고서 나중에 갈 적에 추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월봉 보면은 뭐 N자로 갈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욕심 부리다가는 이제 돈 까먹고 시간 까먹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지금 연봉이 5년선을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아래 윗꼬리 윗꼬리와 아래 윗꼬리가 똑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운 나쁘면은 2년 동안 2년 동안 횡보등락만 할 수가 있다. 운 좋으면은 이번 연도에 5년선 회복 안착하고서 내년도에 빡 뻗어주면서 파라볼릭 상단까지 연봉으로 파라볼릭 상단까지 갈 수가 있다. 옵트론텍은 일단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선을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갈지, 근데 주봉은 지금 지표가 굉장히 예뻐요. 그냥 갈지 뭐 한번 내려왔다 갈지는 모르나 딱 보시면은 빡 가고서 가려다가 내려오고서 여기도 빡 가고서 한 번쯤 가려다가 또 이런 식으로 엄청 뺐고 역헤드앤 숄저 해가지고 운 나쁘면은 이런 식으로 뺐다 갈 수 있다. 하긴 해야 되는 종목인데 그냥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가든 말든 수급도 지금 개인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하는 걸 가든 말든 안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봉은 되게 좋아요. 월봉도 뭐 해볼만 하고. 근데 연봉은 그냥 원래 3년째는 시가 이하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시가 이하 매수를 하는 건 맞긴 한데 이번 연도에 뻗을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매집을 해서 내년에 딱 분위기는 뭐 내년 뭐 2, 4분기 뭐 아니면 후반기나 이렇게 쭉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지 지금 당장 뭐 뻗을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단 말던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본인이 다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연봉 죽인다 진짜 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에스코넥 연봉 죽인다. 인성정보 연봉 죽인다. 얘는 아니고 유엔젤 연봉 죽인다. 연봉 죽인다는 것은 일단은 여기 모양이 되게 좋고 거래도 좋고 그 다음에 지표도 좋은데 최대 거래 고점이 높지 않은 게 제일 죽이는 겁니다. 한비스포트도 죽인다. SGNG 죽인다. J콘텐트리 끝내준다. 네, 죽인다니까 너무 안 좋고 그렇네. 끝내준다. 네, 인디F 끝내준다. 이 인디F도 보면은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고점이 높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끝내준다라고 놓은 이유는 이렇게 20년선을 돌파 지지받고 돌파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고점이 너무 높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횡보 등락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이지홀딩스가 끝내주는 거죠. 네. 이지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끝내줍니다. 왜냐면은 고점이 높지 않습니다. 안 높아요. 20년선이 생겼는데 큰형님 오셨으니까 꼬박 인사를 했고 심리도 살아있고, 이지홀딩스가 어떻게 보면은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 IG부전도 끝내주는데 고점이 많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끝내주긴 끝내줍니다. SM라이프가 저는 진짜 끝내준 것 같아요. SM라이프 디자인 잘 보시고, 이하공영도 끝내주고, 알루코도 끝내주고, 알루코는 좀 고점도 얘도 좀 높긴 하네. 마크로젠도 끝내주죠. 그리고 이제 종목 발굴을 차트를 보면은 일단 기준이 720주선 밑에 깔리고 우상향이고 수평이고, 720선 이렇게 내려오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720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했어도 120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KT 알파도 끝내주고, 시공테크도 끝내주고, LS 일렉트리도 끝내주죠. 얘도 720선이 생겼는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연봉은 근데 살짝 애매해요. 한글과 컴퓨터도 끝내는 주는데 아직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끝내주긴 끝내줘요. 플레이드도 끝내는 주는데 연봉이 저렇게 720주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죠. 저렇게 1200주선이 저 위에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 근데 거래가 끝내주죠. 이제 광명전기는 이제 1200주선을 올라탔죠.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1200주선 지지받으면 쭉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 밑에일수록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대하티아이는 뭐 지금 1200주선은 안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완벽한 정벌이기 때문에 광명전기보다 플레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네. 뉴인텍도 720주선은 이제 수평이고 올라탔는데 1200주선이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내주긴 끝내줍니다. 테라사이언스도 끝내주고, 컴텍도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CJ 시프트도 끝내주고, 도이치모터스, SH 에너지가 다 밑에 끝내주는 차트들이다. 연봉이. 그래서 관심 종목 놓고서 뭐 떨어지면은 그냥 그때 사시던가 덮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올라갈 적에는 일부만 5%만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많이 진짜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많이 좀 올라갔으면 5% 사고, 한 15% 이상 손실 나면은 10% 사고, 또 15% 사가지고 10%, 그러니까 5%, 10%, 15% 이런 식으로 5% 샀는데
15% 이상 손실나. 그러니까 10%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평단이 확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뭐 5%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또 마이너스 뭐 15% 돼요. 그러면은 또 한번 10% 15% 사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5% 10% 15% 이런 식으로 사시면은 사시고 놔두시면은 수익을 잘 날 수 있는 차트들이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주식이 이제 망하지 않을 종목만 잘 고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은 약 횡보 등락 속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금 비중을 챙겨 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KPM 테크 잘 대응을 하셔라.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엄청 좋아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일 일부만 팔고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마칠게요. 마치고, 제가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발굴을 하면서 해서 날마다 빵빵빵빵 먹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잘 분할을 잘 하시던가, 잘 보셨다가 매수 타점에서 잘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시면은 수익률이 계좌가 늘 것이다. 참고하시고서 잘 하시길 바라고, 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100억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시에는 잠깐만 한 30분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